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나 특정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물의약품 개발업체 CTC바이오 경영권 분쟁이 또 가열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경영권 분쟁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또 관심 있는 이슈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TC바이오, 그래도 꽤 알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듣고 경영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래됐죠. 28년 됐습니다. 네. 93년에 시작했는데 원래 서울대 농대의 축산학과 네 분이 이제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인데 조호연, 김성린, 우성섭, 성기홍 네 분이 창업했습니다. 절침에 이제 원래 이름이 새축상사였어요. 네. 축산을 하다 보니까 새축상사했다가 동물을 제조업으로 이제 취득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2000년도에 그 인체약으로 사명을 확장하면서 이름을 현재 CT바이오로 만들었고 2002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뭐 이렇게 오면서 이 현재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의 시초가 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경영권 분쟁 내용을 보면 지금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 네 분이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가 유상증자를 거듭하면서 지분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20-30%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2017년, 13년도에 대표이사였던 김성린 창업자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지분이 한 8% 갖고 있었는데 예. 이 지분을 나머지 세 분이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지분이 15.2%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우성섭 씨, 그 4인 중에 또 한 분인 이분까지 퇴임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7%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지분이 이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약화된 거죠. 그러다가 2021년 4월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당시 CTC바이오의 전홍열 대표가 갑자기 제3자 유상증자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의사에 통과를 하고 그 당시 100억 정도 유상증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때 유상증자를 참여한 기업이 더 브릿지라는 기업하고 화일약품과 KM랩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3.1, 2.3, 2.3으로 들어옵니다. 예. 저기 보시면 더 브릿지가 3.12 들어온 게 그 당시 유상증자 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달에 FI 투자자로 들어와 있던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엑시트를 해버립니다. 네. 그 지분이 10.35%거든요. 그 2011년 6월 달에 저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10.4%를 매도를 해버리는데 이 10.4%의 지분을 누가 받느냐? 그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일가가 5.1%를 받아버립니다. 회사가 그리고 아니라 이제 개인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브릿지의 이민구 대표가 나머지 8.4%를 받으면서 이민구 대표의 지분이 9%, 그러니까 3.1%의 8점 받으니까 네. 대주주가 대주주가 돼버린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부서를 들어가 보면 저 이민구 대표하고 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하자고 제안했던 CTC바이오의 전홍열 대표가 1% 지분이 있었는데 네. 이 전홍열 대표하고 이인구 대표가 공동대표로 앉아있다가 작년 8월 달에 갑자기 전홍열 대표가 퇴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군으로 끌어들인 사람한테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전홍열 대표가 나가 떨어지는 꼴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민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대주주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나가신 전홍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그 파마리서치가 손잡고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된 상태가 이제 CTC바이오의 간단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복잡합니다. 네. 그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 복잡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대주주 지분이 낮다. 그죠? 네, 낮죠.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죠. 뭐 네. 30% 이상 40%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낫지 않은데요. 보통 한 20% 미만, 그죠? 네. 10%대면. 근데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이제 CTC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을 또 최근에 매입도 한 모양이죠. 지금의 주주로 지금 주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파마리서치가 그 블록딜을 했죠. 네. 그 3일 이달 3일에도 했고 쭉 하면서 네. 현재 지분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지금 대주주인 그 이민구 더브리지 이쪽이 한 12분이 합쳐서 12% 정도 되고 그 현재 조용준 파마리서치 두 걸 합치면 한 12%좀 되니까 실제 우호 지분하고 한 3.4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러면서 파마리서치가 경영권 확보라는 걸 아예 이제 공시를 해버리고 들어왔으니까 이건 네. 공식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파마리서치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추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은 이제 분명히 갈 것 같고 이제 파마리서치가 왜 들어왔느냐? 파마리서치 입장에서는 CTC 바이오가 현재 산업용 의약품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생산체를 갖고 있으니까 공장이 파마리서치 공장이 강릉에 있거든요. 네. 그 CTC 바이오가 홍천에 있어요. 지리지 가깝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전문가 이쪽을 아는 분들은 그 당시 장애에 쫓겨났던 전홍열 전 대표가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공격하게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아까 대표하고 이제 일가족이 들어가 있다고 했고요. 네. SD 바이오 센서도 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주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저기 봐야겠네요. 아까 그 예. 지분표를 보시면 네, 네. 그 SD 인베스트먼트 예. 그러니까 6.46%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게 SD 바이오 센스의 조영식 의장의 개인 회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영진 회장 SD 바이오 센스의 조영준 그 의장의 지분이라 봐야 되고 저 지분은 일단은 이민구 더 브릿지 대표의 우호 지분으로는 이제 보고 있는데 좀 다른 한 분이 있죠. 아까 동구바이오 제약 조영준 대표 지분이 4% 갖고 있는데 요 지분 저 조영준 대표 동구바이오 제약 저 지분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지분을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SD 바이오센스의 그 조 의장 지분은 그 저쪽 이민구 대표 우호 지분을 보고 있고 조영준 동구바이오제약 쪽은 지금 중간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 지분이 만약에 파마리서치 쪽으로 붙어서 경쟁 문제가 발생하면 파마리서치가 지속적으로도 지분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가 굉장히 더 좁혀지고 과열 양상으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와서 이제 DB하이텍 얘기하시면서 사실 DB그룹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DB그룹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네. 항상 주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자, 지분 구조는 들었는데 복잡해서 일단 좀 뒤로 밀어놓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동물의약품이라고 그랬는데 그쪽 사업 현황은 어때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7년 만에 사실 흑자를 이뤘어요. 예. 매출액은 1,652억,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영업이익이 117억인데, 요 기업이 그 동물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뭘로 돈을 작년에 좀 벌었냐 하면은 CTC 자임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곡물값이 뛰었지 않습니까? 곡물값이 뛰면서 사료값도 뛰었어요. 특히 이제 옥수수값이 많이 뛰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옥수수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 그 기존에는 이 소들이 잘 소화를 못해서 못 먹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수수 찌꺼기나 그 야자수 열매 같은 껍질이 있어요. 네. 되게 싸지만 못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CTC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CTC 자임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일종의 효소예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그 못 먹었던 그거를 사료로 쓸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용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작년 7년 만에 흑자를 이제 이뤄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매출은 이제 코로나 때 이 진단 키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 가지고 돈을 벌어서 매출이 괜찮아서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이제 CTC 자임이라는 이 효소는 그대로 가겠지만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진단 키트는 줄었죠. 진단 키트 매출이. 줄겠죠. 요게 이제 고민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냐가 좀 그렇습니다. 관건이고요. 네. 조루 및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도 있네요. 네, 이제 국내 요 시장이 한 2,2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 한 1,400 정도 하는 GTC 바이오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하면 꽤 괜찮은 매출이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올 상반기에 품목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삐끗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안에 매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식약처 이제 품목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상 결과는 끝났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민간기관을 통해서 사전점검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그 3월 내에 신청이 어려울 것 같아서 민간업체를 통한 사전점검이 끝나더라도 올해 상반기 내에 신청을 가능할지 아직 미지수라서 이 제품은 품목허가가 들어가더라도 올해 안에 매출로 연결되는 건 빠르면 하반기다 아니면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효과가 빠지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를 들었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어쨌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일 텐데 주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주가는 기념권 분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면 아까 진단키트가 전체 위탁 생산에서 한 매출의 한 15%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게 빠진 거에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라서 이번 다시 흑자를 이어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의 그 주가는 여전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이 분야라서 그리고 지금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쪽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쪽이라서 현재는 요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조금 일기를 띄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CTC 바이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